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HLB 관련된 종목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말 좋은 내용만 쫓아다니시면 대응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안 좋은 내용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던질 줄 아시는 그런 매매가 필요합니다. 매수할 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도예요. 익절하는 매도와 손절하는 매도, 매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수를 잘못하더라도 매도만 잘해도요, 확실히 계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수익으로 늘어난다가 아니죠. 아니라 다시 다른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계좌가 살아야지 어떤 투자할 만한 돈이 있어야지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그냥 묻어놓고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걸로 이제 끝내려고 수익 보던 뭐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고 다음 기회를 보는, 그리고 다음 종목을 찾는, 이러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홀딩을 해서 엄청난 상승, 이 내용 별로 듣기 안 좋으실 거 알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죠. 듣기 좋은 내용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이거 제 아무리 이게 이렇다 뭐 말씀드려봐야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투자에 있어서 꼭 좀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체크하긴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죄송합니다. 주제 넘는 소리를 하지만 저를 위해서라면 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전저점까지 지지하고 밀리면 여기 또 지지하면 돼요. 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승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만큼 빠지면 괴롭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이만큼만 빠져도 엄청나게 괴롭다라는 거는 제가 20년 동안 투자해보면서 알기 때문에 1%, 2%, 3%만 떨어져도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제 돈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장대 음봉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잘라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사실 어차피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뭐 여기 못 올라가면 음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이 장대 음봉이 왜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갭상승 때문에. 갭상승 나오고 눌리고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갭상승을 하고 나서 눌림을 이겨내고 반등한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못 올라가면 이거는 뭐다? 그냥 빼는 거예요. 엄청난 상승을 만들 것처럼 하고서는 못 만든다? 이건 빼는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돌파 상승 나오면 이때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아주 기본적인 패턴만 알고 계시면 이게 밀리나? 그럼 정리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 보고 다시 매매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올지 밀릴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고 기준이고 이게 확인 매매, 그러니까 대응 매매,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이러한 것이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위치를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고요. 오늘 반등은 저는 단기적인 반등은 잘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승을 하면서,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도 보시면 돼요. 내일 만약에 이게 이탈된다.
밑꼬리가 이탈됐을 때에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면 이거 또 빠져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마다 다 중요해요. 여기 못 올라가면 빠지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밑꼬리, 그쵸? 다 중요한 자리예요. 이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자리가 없는 데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이 다르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위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배우실 거,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르쳐 드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알아가셔야 될 거, 기본적으로 아실 내용을 아시면 장중에 대응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제약은 뭐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자, 여기.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야, 네가 뭘 알겠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 위치에 대해서 여기 저항, 여기 좀 올라오는 거는 그렇지만 여긴 쉽지 않다. 들은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대응하고 못 올라오면 뭐 밑에서 다시 잡는다. 나는 이 종목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 다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다. 단순히 단타가 아니라 평단을 낮추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에서 빠지면 손절 매수, 또 빠지면 손절 매수, 또 빠지면 손절 매수. 그러면 손절 1, 2%, 손절 1, 2%, 손절 1, 2%, 손절 1, 2%.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높은 데서 잡진 않는데, 이런 데서 매수하고 빠지더라도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 한 6에서 8%? 그러면 이 수십 프로는 맞고 오히려 같은 돈으로 자금으로 평단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 여기가 이제 저항이고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어떻고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만. 그래서 저는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대응하셔서 좋은, 이걸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평단을 낮추는 작업하는 게 훨씬 득이 돼요. 올라가는 거 뭐 5% 10% 챙기는 것보다는 나는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십 프로 빠지는 거를 뭐 10% 미만으로 모아갈 수 있는 엄청난 전략이죠. 네,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는 거. 저는 모르는 거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것만, 몇 개 안 되는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쉽지 않다. 일단 여기는 올라오는 거는 가능하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저만 아는 것처럼 또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넥스트도 같은 위치, 여기 이제 저항 그리고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여기서 또 내려오면, 만약에 이게 시간 외에 좀 내려간 하락한 모습을 보고 갭상승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저항 생기고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거 아니죠? 추가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개파락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추가락을 예상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매수를 해보지 뭐, 이렇게 어떤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볼 거는, 자, 넥스트는 갭 하락 이후에 반등 저항 생기고 밀리느냐, 반등하고 자리를 지키느냐, 돌파하느냐. 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일. 생명과학은 밑꼬리가 생기고 반등이 나왔죠.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어느 정도. 잠깐만요. 이게 밑꼬리가 좀 뒤늦게 생긴 거 아닌가요? 잠깐 볼게요. 아니네요. 초반에 생겼네요. 이걸 왜 제가 이걸 보냐면, 초반이 아니라 이제 좀 뒤에 한 중간 점심때인가요? 수급이 좋을 때, 이럴 때면 그냥 그냥 시장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밀고 나서 반등. 괜찮죠? 이런 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 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하락, 그러니까 저점에 대해서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있죠? 네, 이런 모습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느냐, 이제 저항이냐, 그쵸? 저항이 생기고 밀리느냐. 더 핵심적인 내용은 이 밑골이 무너지면 안 된다. 결론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밑골이 밀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밑골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는 윗꼬리가 있네요. 지금 보면 이게 윗꼬리가 또 왜 생겼을까요? 30분 후 차트로 가보시면 지금 이제 저항에 대한 것과 넥스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딱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갭 하락 이후에 어떻게 저항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상승이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다가 저항 생기면 다시 밀리는 거예요. 넥사스를 내일 이런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명과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밑꼬리를 내일 보셔야 된다. 밑꼬리. 밑에 꼬리. 그러면 HLB는 밑꼬리를 봐야 돼요. 윗꼬리. 자, 윗꼬리. 이 윗꼬리가 엄청난 저항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위치를. 물론 이 이후에도 지금 저항이 상당히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윗꼬리다. 내일. 그래서 내일 윗꼬리가 그러니까 뭐 밑에서 시작을 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그럼 이렇게 갭이 되겠죠. 더 쉽게 또 보면 이 갭을 매끄러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저항 생기고 빠지겠느냐. 이 윗꼬리를 이겨내야 돼요. 네,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또 하락입니다. 또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걸 이겨내서 어떻게 이 가운데다 양봉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전형적인 이 하락이죠. 이런 거. 지금 여기에서는 강한 한 방이 필요해요. 어떤 한 방이. 그 한 방이 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빠질 확률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한 번에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점이 어디가 될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3만 원, 3만 원도 그냥 깨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 대해서 쉽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지고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차라리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딱 이 전 저점,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전 저점에 대한 이런 자리, 그냥 이런 데서 차라리 매수를 하세요. 뭐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빠진다든지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냥 이런 데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잡으셔라가 아니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계속 1, 2% 빠질 때마다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넓게 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꾸준히 봐주시는 거, 저는 광고비 상관없어요. 저는
열심히 매매해서 돈 잘 벌고,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예, 저는 매매해서 좀 벌고 있으니까요. 저는 광고비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대응을 좀 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 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가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 예, 정말 제가 뭐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숨김없이 다 틀리더라도 지금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 이거 빠지고 정리하면 뭐 점상 나올 것 같아. 그죠? 이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지만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될 자리에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와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빠지더라도 대응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매수를 하시던 뭐 어떤 매매를 하시던 좀 남다르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또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좀 여유 있게 그냥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할 때는 과감해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는 이 상승이 계속 나올 것 같은, 예, 그러한 생각이 좀 많다라고 하면 그걸 좀 버리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예, 너무 상승만 생각하면 지금 많이 좀 늦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도 제가 계속 기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준 이탈에 대해서 좀 대응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좋은 내용도 있으면,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있고 하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같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예, 같이 또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주셔서 매매를 하시면,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